한국인 10명 중 8명이 이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피검사에 안 나오거든요.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밤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자다가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이 영양소 부족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상태가 3개월만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6개월 지나면 혈압이 올라가고요. 1년 지나면 당뇨 위험이 2배가 됩니다. 심근경색 위험은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 영양소가 뭘까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피곤한데 잠이 안 옵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안 들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밤새 긴장 상태로 있거든요. 자는 동안에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8시간을 자도 2시간 잔 것처럼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왜 마그네슘이 밤에 특히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마그네슘 부족 신호 10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셋째, 왜 현대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3배 높아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어떤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20년간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2가지 모드로 움직입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회복 모드예요. 이걸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또렷해지죠. 이게 활동 모드입니다. 일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데 필요한 상태예요.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근육이 풀어져야 해요. 혈압이 내려가고 뇌가 쉬어야 합니다. 이게 회복 모드예요. 자고 쉬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위치가 필요해요.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몸의 브레이크입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엑셀을 밟고 달립니다. 밤에는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엑셀에서 바를 때도 차가 안 멈춥니다. 계속 달리죠. 엔진이 과열됩니다. 결국 차가 망가져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몸이 안 멈춰요. 심장은 계속 빨리 뛰고 근육은 계속 긴장합니다. 뇌는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겨우 잠들어도 깊이 못 자요. 새벽에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밤새 엔진이 과열됐으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센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에 발표된 연구예요. 마그네슘이 충분한 그룹과 부족한 그룹을 나눴습니다. 같은 시간을 재우고 뇌파를 측정했어요.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그룹은 깊은 잠 시간이 40% 짧았습니다. 뇌파를 보니까 밤새 얕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렘 수면도 부족했습니다.
8시간을 자도 실제로는 3시간 잔 것과 같은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쉬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마그네슘이 충분한 그룹은 달랐습니다. 같은 8시간을 자도 깊은 잠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렘 수면도 충분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 회복도가 2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오래 자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잠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마그네슘입니다. 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6비보세 이상 노인 3,000명을 10년간 추적했어요. 마그네슘 섭취량과 치매 발병률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37%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도 밤에 쉬어야 하거든요. 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뇌의 하수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안 됩니다. 노폐물이 뇌에 쌓여요. 그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못 자고요. 깊은 잠을 못 자면 뇌 청소가 안 되고요. 뇌 청소가 안 되면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 제가 지금부터 10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종이에 적으셔도 좋고 손가락으로 세어보셔도 됩니다. 첫째,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잡생각이 많아져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걱정거리들이 막 떠오릅니다. 눈을 감아도 뇌가 안 꺼져요. 이게 뇌가 흥분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줘야 하는데요. 부족하니까 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 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프로그램이 안 꺼지는 상태입니다. 둘째, 새벽에 자꾸 깹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눈이 떠지는 분들 계시죠?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이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코르티솔이 아침에 분비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 조절이 안 돼요. 새벽에 갑자기 코르티솔이 확 분비됩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몸이 아침인 줄 알고 깨어나는 겁니다. 셋째,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불안해집니다. 마그네슘은 심장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반복하잖아요. 이완할 때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부족하면 심장이 과하게 수축합니다. 제대로 이완을 못해요. 그래서 쿵쾅쿵 뛰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과로하는 상태예요. 넷째, 다리에 쥐가 납니다. 특히 새벽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깹니다. 발바닥이 오그라들기도 해요. 이건 근육이 수축한 뒤에 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완할 때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채로 굳어버립니다. 그게 쥐예요. 특히 밤에는 몸이 쉬어야 하는데 근육은 긴장하고 있으니까 쥐가 더 잘 나는 겁니다. 다섯째, 손발이 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려요.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저리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건 신경 문제예요.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에도 필요합니다. 신경이 신호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 마그네슘이 관여해요.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신호가 엉키고 지연돼요.
그래서 저린 느낌이 나는 겁니다.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로는 마그네슘 부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섯째, 아침에 목이나 어깨가 뻣뻣합니다. 분명히 잘 때는 괜찮았는데 일어나면 목이 안 돌아가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등이 뻐근해요. 이것도 밤새 근육이 긴장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자는 동안 근육이 풀어져야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뻣뻣한 거예요. 일곱째, 두통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긴장성 두통이요. 머리 전체가 조이는 느낌, 띵하고 무거운 느낌. 편두통도 마그네슘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뇌혈관이 과하게 수축하면 두통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켜줘야 하는데요.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한 채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실제로 편두통 환자의 5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편두통 빈도가 40%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어요. 여덟째, 변비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 운동에도 필요해요. 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밀어내잖아요. 이 움직임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장 운동이 느려져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뭅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변이 딱딱해지죠.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아홉째, 혈압이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압이 내려가요. 반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딱딱해져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마그네슘까지 보충하시면 혈압이 더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열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에 영향을 줍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혈당이 잘 안 내려가요. 당뇨병 환자의 25에서 40%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혈당 조절이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 3개 이상이면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5개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부족한 상태예요. 7개 이상이면 심각한 결핍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병원에서 피검사해보면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저 피검사했는데 마그네슘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은 99%가 세포 안에 있습니다. 뼈, 근육, 신경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혈액에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로는 진짜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혈액 수치가 정상이어도 세포 안은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은행 잔고와 지갑 속 현금을 생각해 보세요. 피검사로 보는 건 지갑 속 현금이에요. 1%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재산인 은행 잔고, 즉 세포 안의 마그네슘은 안 보여요. 지갑에 10,000원이 있어도 은행 잔고가 0원일 수 있잖아요. 피검사가 정상이어도 실제로는 결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가지 증상, 그게 진짜 지표예요. 피검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졌을까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마그네슘 부족이 드물었어요. 50년 사이에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토양이 척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땅에 미네랄이 풍부했어요. 농작물이 토양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했죠.
그걸 우리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이 보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화학 비료를 많이 써서 토양이 산성화됐어요. 미네랄이 빠져나갔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토양의 마그네슘이 70% 줄었습니다. 70%예요. 같은 시금치를 먹어도 예전에 30%밖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먹어서는 마그네슘을 채울 수가 없어요. 3배를 먹어야 같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둘째, 정제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쌀을 예로 들어볼게요. 현미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도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껍질과 쌀눈이 제거됩니다. 그 안에 마그네슘이 다 들어있었어요. 백미에는 마그네슘이 80% 줄어듭니다. 80%예요. 현미의 5분의 1밖에 안 남아요.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밀에서 흰밀가루로 정지하면 마그네슘이 85% 줄어들어요. 빵, 과자, 라면, 국수 이런 걸 먹을수록 마그네슘 섭취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현미밥, 잡곡밥 드셨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흰쌀밥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량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마그네슘을 엄청 소비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만드는데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만큼 마그네슘이 소모돼요. 마치 자동차가 급가속할 때 연료가 많이 드는 것처럼요. 현대인은 옛날 사람의 3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거기다가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정보에 노출되잖아요. 뇌가 쉴 틈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3배면 마그네슘 소모도 3배입니다. 그런데 섭취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넷째, 약을 많이 먹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위산억제제. 나이가 들수록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약들이 마그네슘에 영향을 줍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약이에요.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갑니다.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 마그네슘 부족이 특히 심해요. 위산 억제제도 문제입니다.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드시는 약이에요.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됩니다. 위산이 마그네슘 흡수에 필요한데 그걸 억제하니까요. 미국 FDA에서 경고까지 했어요. 위산 억제제를 1년 이상 복용하면 마그네슘 결핍 위험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수년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커피와 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소변을 자주 보게 합니다. 그때 마그네슘도 같이 빠져나가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마그네슘 손실이 커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소모됩니다. 게다가 술을 마시면 소변도 자주 보잖아요. 이중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 2회 이상 술을 드시는 분, 하루 커피 3잔 이상 드시는 분, 이분들은 마그네슘이 정상인의 2배 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정리해드릴게요. 토양에서 마그네슘이 줄었습니다. 정제식품에서 마그네슘이 제거됐습니다. 스트레스로 마그네슘 소모가 늘었습니다. 약물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와 술이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들어오는 양은 줄고 나가는 양은 늘었어요. 이러니 현대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밥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피곤하지?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대로만 하시면 2주 안에 달라집니다. 빠른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느끼세요. 첫 번째, 마그네슘을 저녁에 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먹는 시간만 바꿔도 효과가 2배 이상 달라져요. 아침에 드시는 분들 많죠? 아침 식사 후에 영양제 쭉 드시는 분들. 그런데 마그네슘은 아침에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는 몸이 활동 모드거든요. 교감신경이 활발해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몸이 안 받아들여요. 비유를 해드릴게요. 엑셀 밟고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멈추려면 먼저 엑셀에서 발을 떼야 합니다. 저녁에는 몸이 서서히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엑셀에서 발을 떼는 시간이에요. 이때 마그네슘이라는 브레이크가 들어가면 효과적으로 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몸이 슬슬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에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멜라토닌의 작용을 도와줍니다. 근육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고 뇌가 차분해져요.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상태가 됩니다. 최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아침에 먹은 그룹과 저녁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4주간 추적했어요. 저녁 그룹이 흡수율이 2.3배 높았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저녁 그룹이 3배 좋았어요. 근육 경련 감소도 저녁 그룹이 2배 효과적이었습니다. 같은 마그네슘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2에서 3배 차이 납니다. 이게 타이밍의 힘입니다. 두 번째, 공복보다 식후에 드세요. 마그네슘을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그래요.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천천히 흡수돼요. 자극도 덜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저녁 드시고 좀 쉬다가 밤 9시쯤 드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가 잘 됩니다. 뜨거운 물은 안 돼요. 영양소가 변성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마그네슘 종류를 잘 고르세요. 시중에 마그네슘 제품이 정말 많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백 개가 나와요. 그런데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형태에 따라 흡수율이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제가 3가지 주요 형태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라고도 해요. 이게 가장 흔한 형태예요. 약국에서 마그네슘 달라고 하면 대부분 이걸 줍니다. 싸고 함량이 높아요. 한 알에 400mg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4%밖에 안 돼요. 100을 먹으면 4만 흡수되고 96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왜 이렇게 흡수가 안 될까요? 산화 마그네슘은 물에 잘 안 녹아요. 덩어리째 위장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약에 가깝습니다. 마그네슘 보충 효과보다 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더 커요. 변비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보충이 목적이라면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돈 낭비입니다. 두 번째, 구연산 마그네슘입니다.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이라고도 해요. 이건 구연산과 결합한 형태예요. 레몬의 신맛 성분이 구연산이에요. 산화형보다 훨씬 잘 녹습니다.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산화형의 10배 가까이 되죠? 가격도 적당해요. 산화형보다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위에 부담도 적어요.
속쓰림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 마그네슘 드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형태예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세 번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프리미엄 형태예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흡수율이 80% 이상이에요. 먹는 양의 대부분이 흡수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글리신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수면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저도 직접 먹는 게 글리시네이트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산화형의 3에서 4배 정도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확실해요. 밤에 먹으면 몸이 사르르 풀리는 게 느껴집니다. 잠이 깊어지고요. 아침에 개운해요. 저는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 4%, 변비에는 좋지만 보충용으로는 비효율. 구연산 마그네슘은 흡수율 35%, 가성비 좋고 처음 드시는 분께 추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흡수율 80%, 수면에 특히 효과적, 프리미엄. 예산이 허락하시면 글리시네이트를 권합니다. 아니면 구연산도 충분히 좋아요. 산화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B6와 함께 드세요. 마그네슘은 혼자 들어가면 세포문을 잘 못 열어요. 비타민 B6가 열쇠 역할을 합니다. B6가 있어야 마그네슘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갑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마그네슘은 택배 상자예요. 비타민 B6는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이에요. 경비원이 없으면 택배가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품을 고르실 때 비타민 B6가 같이 들어있는 걸 고르세요. 마그네슘 플러스 B6,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따로 사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비타민 B6 권장량은 1.5에서 2mg이에요. 마그네슘과 같이 들어있는 제품은 대부분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다섯째, 하루에 300에서 400mg 드세요. 서민 기준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입니다. 이게 적정량이에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500mg 이상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특히 산화형은 이 효과가 강해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설사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2000mg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하시고요. 괜찮으면 300에서 400mg으로 올리세요.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 나눠서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아침에 100에서 150mg, 저녁에 200에서 250mg, 이렇게 드시면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런데 수면 문제가 심하신 분은 저녁에 몰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녁 한 번 300에서 400mg,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여섯째,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을 같이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둘 다 같은 통로로 흡수되거든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흡수가 떨어져요.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세요. 최소 4시간은 띄워주세요. 철분도 마찬가지예요. 철분과 마그네슘을 같이 먹으면 둘 다 흡수가 안 됩니다. 철분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마그네슘은 저녁 식후에 드세요. 커피나 녹차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저녁에 마그네슘 드실 거면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제산제와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위산을 줄이는 약이잖아요. 마그네슘 흡수에 위산이 필요한데 그걸 줄이면 흡수가 안 됩니다.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워 주세요. 자,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영양제는 보조예요. 음식이 기본입니다. 제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을 하루에 골고루 드시면 영양제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견과류예요. 한 줌 약 30g에 마그네슘이 45mg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요. 뇌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간식으로 호두 5알에서 7알 드세요. TV 보시면서 까먹으시면 딱 좋아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호두는 열량이 높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쪄요. 하루 한 줌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마그네슘의 보고예요. 작지만 영양이 꽉 차 있습니다. 한 숟가락 약 10g에 마그네슘이 50mg이나 들어있어요. 밥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요. 검은깨 두유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검은깨에는 세사민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간 건강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마그네슘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의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바다에서 자라면서 미네랄을 흡수하거든요. 미역국 한 그릇이면 하루 필요량의 15%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미역국 자주 드시잖아요. 생일에 꼭 드시고요. 산후조리 때도 드시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옛 어른들의 지혜예요. 다시마도 좋습니다. 국물 낼 때 다시마 넣으시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마그네슘이 우러나와요. 네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요즘 슈퍼푸드라고 하죠.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반 개에 마그네슘이 30mg 들어있습니다.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에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피부에도 좋습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됩니다. 약간 익은 것이 맛있어요. 껍질이 살짝 들어가면 먹기 좋은 때입니다. 다섯 번째, 현미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현미 한 공기에 마그네슘이 80mg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마그네슘의 80%가 날아갑니다. 현미로 바꾸는 것만으로 마그네슘 섭취량이 5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현미가 딱딱해서 싫으시면 현미 찹쌀을 섞으세요. 부드러워집니다. 압력밥솥으로 지으시면 더 부드러워요. 잡곡밥도 좋습니다. 보리, 수수, 조 이런 잡곡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여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으로 유명하지만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마그네슘이 30mg 들어있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하면 근육 경련 예방에 더 효과적이에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은 저녁에 바나나 반 개 드시면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있어요. 이게 멜라토닌의 원료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여왕이에요. 한 컵 약 180g에 마그네슘이 1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죠?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K도 풍부해요. 빈혈에 좋고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칼슘제와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띄워주세요. 또 끓는 물에 오래 데치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7가지를 하루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권해드리는 하루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검은깨 두유 한 잔과 호두 3알, 바나나 반 개를 더하시면 더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마그네슘 80mg이에요.
포만감도 있어서 아침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미역국, 시금치 나물 반찬. 이게 마그네슘 120mg 정도 됩니다. 저녁에는 아보카도 반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 이게 마그네슘 60mg. 간식으로 호두 4알. 이게 25mg. 이렇게 하면 음식으로만 280에서 300mg을 채웁니다. 나머지 100에서 150mg만 영양제로 보충하시면 돼요. 저녁 9시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150mg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요. 이렇게 하면 하루 400에서 450mg 적정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지켜보세요. 정말 달라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67세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에 꼭 깨요.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해요.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요. 커피를 마셔도 정신이 안 들어요.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또 안 들어요. 약 용량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깹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수면제도 안 듣고요. 밤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마그네슘 드세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마그네슘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녁 9시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300mg 드시라고요. 미지근한 물과 함께. 음식도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마그네슘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영양제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새벽에 안 깨요.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벌써 5일째 새벽에 안 깹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면제 용량 줄여도 될까요? 잠이 너무 잘 와요.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2달 후에는 격일로만 드셨어요. 3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주무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5년을 고생했네요. 수면제에 돈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12세 남자분. 다리에 쥐가 매일 밤 났어요. 새벽마다 아파서 깹니다. 이분도 마그네슘 시작하시고 2주 만에 쥐가 안 났습니다. 지금 6개월째 편히 주무세요. 98세 여자분.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심했어요. 여기저기 검사해도 이상 없다고 합니다. 신경과 정형외과 다 가봤어요. 마그네슘 부족이었습니다. 3주 만에 저림이 줄고 두통도 좋아졌어요. 지금 5세 남자분. 고혈압약 드시는데 혈압이 잘 안 조절됐어요. 약 용량을 올려도 그래요. 마그네슘을 같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안정됐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약 용량을 줄이셨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담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녁에 마그네슘 한 알.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5가지입니다. 첫째, 마그네슘은 몸의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없으면 밤새 엑셀을 밟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자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은 저녁 10시에서 10시 사이에 드세요. 식후 1에서 2시간이 좋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셋째,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흡수율 80% 이상이에요. 수면에 특히 좋습니다. 예산이 안 되시면 구연산 형태도 괜찮아요. 산화형은 피하세요. 넷째, 비타민 B6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칼슘, 철분과는 시간을 띄워서 드세요. 커피, 녹차와는 같이 먹지 마세요. 다섯째, 하루 300에서 400mg이 적정량입니다. 음식으로 절반, 영양제로 절반 채우시면 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기억하시죠? 호두, 검은깨, 미역, 아보카도, 현미, 바나나, 시금치. 이 7가지를 하루에 골고루 드세요.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잠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피로가 풀리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져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가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약 먹고 병원 자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마그네슘 한 알. 이게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편안한 밤이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요. 건강한 아침이 행복한 하루를 만듭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그네슘 한 알로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아끼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마그네슘 드시고 달라진 점 있으세요? 불면증이 좋아졌다, 다리 쥐가 안 난다, 이런 경험이요. 궁금한 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서로 정보 나누고 응원하면서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푹 자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합시다.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밤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